안녕하십니까. 제 5장 사랑이란 무엇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 이야기 가벼운 것 같지만 의외로 어렵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정말 크게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또 남을 사랑하는 것도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을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처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 생활이 되면서 그냥 남의 아픔을 아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참 나쁜 경우죠.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이 나오니까 뭐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우리 프로젝트에서 아가페, 그다음 플라토닉 러브,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먼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사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성의 가장 원초적인 것이죠. 이때 모성은 사람만이 아닌 모든 동물에 해당됩니다. 모성에는 새끼를 낳고 이제 기르는 사람이지요.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모성 없이 생명의 전속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성이 이제 본능적인 것 같아서 동물적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모성이 없이 사람은 살기 힘듭니다. 모성애는 사람에게는 이때 자는 내리사랑을 얘기합니다. 내리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 효는 이제 위로 가니까 이제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면 자는 부모가 아래 자식한테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자는 효와 사랑의 방향이 반대이죠. 이렇게 내리사랑과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또 삶의 과정입니다. 부성애도 있습니다. 부성애는 자기 혈족을 이제 남긴다는 의미가 강하죠. 따라서 이 성씨의 승계와 관련된 가부장제, 이 성립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 가부장제라고 해서 유교만 또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과거 그 사회에서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이 이게 파터니까 이 가부장권이 엄청나게 세서 아버지가 아들을 명예롭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 부성애라는 것도 정말 사랑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가문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리가시라고 하는 것, 이것도 유산을 남겨주는 거니까 가부장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가페는 이제 성찬의식, 빵 나눠 먹는 거, 이게 교회 의례에서 그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특히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아가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과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가페가 약간의 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두고 있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적인 신의 사랑은 절대적이지만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왜?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베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가페가 말처럼 예수의 경우는 예외지만 유대 기독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오히려 무조건적이진 않다는 거, 오히려 배타적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 재밌게도 해 같은 거 보세요. 해가 없으면 우리 다 죽죠. 그 해 때문에 우리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여름에 햇살 밑에 있어봐요. 죽죠. 예, 그런 점에서 아가페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에로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의 어린 아들입니다. 그가 쏜 화살에 맞으면서 사랑이 빠져요. 이른바 큐비드의 화살로 알려진
쿠비도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녀지간의 아주 불같은 사랑, 그냥 빠져버린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또 어쩔 수 없이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플라토닉 러브는 바로 이런 식의 성적인 충동을 절대선에 대한 열정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 바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합니다. 플라톤이 이걸 이상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플라톤을 따르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신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토닉 러브는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요즘 심리학에서 배우는 이제 리비도와는 상반되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애국심도 있고 애양심도 있고 애교심도 있고 등등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연 무엇부터 사랑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놓고 철학자들은 따져봅니다. 그래서 공자 이래 육아에서는 부모, 형제에 대한 가족 사랑을 우선시했어요. 그러나 중세 기독교에서는 신에 대한 사랑을 우선시했고, 그리고 플라톤은 공자와는 달리 가족 내의 사랑을 이기적으로 보아서 가족제를 부정하였지만, 공자는 설령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가족들을 감싸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범죄자의 은닉 도피를 돕는 죄가 있지만 신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아주 제일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구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이제 유교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아주 예외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자였다면 이를 신고하는 게 옳은지 숨겨주는 게 옳은지 말해볼 수 있습니다. 서양식 기준에서는 신고하는 게 옳겠지만 오히려 동양적 기준, 유교적 기준에서 숨겨주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시작과 이제 아낌이란 말을 써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종류 보세요. 주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주는 거죠. 예, 어버이의 은혜라는 노래처럼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자비, 여기 또 자, 내리사랑이라고 했죠. 자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비, 그리고 내리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대비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랑, 이거 아주 대단합니다. 이것도 주는 사랑이죠. 특히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 중생에 대한 무조건 사랑이 바로 자비인 것이죠. 대승불교에서 보살행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극락에 갈 수 있는데도 난 한 사람이라도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를 위해서 이 현실에 남아있겠다라고 한 보살행 아닙니까? 따라서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의 따르면서 자비를 실천하게 하겠다는 보살행도 상당히 대표적인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아가페 얘기했지만 대속이 뭡니까? 죄는 인류가 졌지만 그 신의 아들인 예수가 대신 속죄하겠다라는 게 대속입니다. 이런 것도 아주 주는 사랑이 대표적인 것이죠. 죄를 대신 갚는 거니까 아주 그냥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서 죄를 대신 갚겠다는 거니까 이게 아주 서구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도 보십시오. 이 환인이 그 사람 세계로 내려와 가지고 결혼해서 당근도 낳고 이렇게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내리사랑이죠. 주고받는 사랑도 있습니다. 남녀간의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쌍방적이어야 되죠. 일방적인 애정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범죄가 되니까 조심을 해야 합니다. 형제 간에도 그래요. 형제 간에도 무조건 주는 것 같지만 의외로 경쟁이 그 안에 껴있죠. 그래서 유교에서 특히 형은 아우를 친구처럼, 아우는 형을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둘 다 친구처럼 지내라. 그럼 또 친구니까 싸우죠. 그래서 형은 아우를 친구처럼 오히려 이렇게 올려주고, 아우는 형을 아버지처럼 또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 싸움이 없다는 것이 이제 우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는 아주 어려서부터 같이 놀았기 때문에 끈끈한 정이 있죠. 그리고 동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우 간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여기 동성애 문제가 있는데 이 동성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아주 엄격한 도덕주의에 따라서 종족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아주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리아는 이제 프렌드십니다. 우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정은 상대방이 서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필리아는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친구가 있어야지 서로 도와줘야지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청소년기의 여러분이야말로 이 필리아를 잘 가꾸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삶이 완전해지고 삶이 완전해져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친구는 평생을 갑니다. 따라서 이해관계도 무관하고 그러나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죠. 쟤 워낙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고 그 필리아가 평생까지도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로의 좋음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좋은 친구 사겨라고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이 자신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결국 자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자기를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존감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생명보존의 원리거든요. 세상에 누가 자기를 가장 존경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나입니다. 그 점에서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식의 자기애는 자기 존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자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존경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자신감은 또 우리 축구선수, 운동선수들 그러죠. 이길 수 있어. 그게 바로 긍정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자만심과는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자신감은 타인에게도 용기를 주지만 자만심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기애와 이기심을 구별하세요. 자꾸 자기애를 이기심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기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자기애는 오히려 인류애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친구도 자기를 사랑하겠지. 따라서 인류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기쁨과 아픔을 사랑하듯이 남의 기쁨과 아픔도 사랑하자. 이게 바로 자기애라는 거, 이기심과 다르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말에서는 아낀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표현과 거의 동일하게 씁니다. 잘 보세요. 다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끼는 거에는 나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이렇게. 예. 따라서 여기 용례처럼 이제 모성애 이제 애가 있고 남녀간의 성애가 있고 또 친구들 동성끼리의 이제 우정 같은 게 있습니다. 전우애 같은 게 대표적이고 연애가 성애고 그다음 이제 모성애 같은 게 아가페다 이거죠. 무조건적이고 조건적이고 동질적인 거 이런 식의 것 자연의 원리, 그다음 생명의 탄생, 집단의 상황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성애는 자애, 대자 대비한 거, 그다음 성애라는 거는 이제 본능에 가깝다면 우정은 오히려 의리에 가깝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사랑은 정말 나를 아끼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를 아끼라는 것.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나와 남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끼면서 살라는 거. 마음도 몸도 다 아끼면서 살기 바랍니다. 예, 학습 정리를 해보면 바로 사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 없는 학문, 사랑 없는 종교, 사랑 없는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으며 태어나고 사랑을 주면서 또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아끼는 거, 아끼는 거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남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과연 사랑은 주는 것인지 주고받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그냥 주기만 한 사랑이 있는지, 또 순종을 강요하는 신의 사랑을 정말 아가페로 볼 수 있는지, 무조건 사랑인지 한번 의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살행, 불교에서 나오지만 종교적 신념이 없이도 가능한지,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가능한지 한번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우정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 중에서 여러 주제가 있으니까 선택해서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